여러분은 대한민국 서울의 하늘을 가장 높게 가로지르는 랜드마크가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잠실에 위치한 555m 높이의 123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거대한 마천루를 둘러싸고 경제계에서 믿기 힘든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서열 5위인 롯데그룹이 이 상징적인 타워를 담보로 내세워 자금을 수혈하려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치를 지닌 건물을 담보로 잡혔을 때 투자자들이 줄을 서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롯데의 손길을 외면하고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롯데마트와 롯데리아, 그리고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위기입니다. 도대체 롯데그룹이 현재 어떤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길래 이런 굴욕적인 외면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롯데가 마주한 거대한 폭풍의 실체를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데그룹의 재무 상태가 숫자로 볼 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위기의 진짜 근원인 보이지 않는 금융 구조와 내부 리스크를 깊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미리 그려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불황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5대 그룹 중 하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증권가에는 롯데그룹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정체불명의 정보지가 돌기 시작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문의 핵심은 롯데가 12월 초에 채무 상환 유예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나 거대 기업이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던지는 최후의 비명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이 문건에는 롯데의 차입금이 39조 원에 달하며 부동산을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있었습니다. 롯데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그룹의 자산이 71조 원에 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롯데 지주의 주가는 장중에 8.6%나 폭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롯데의 공식 해명보다 싸늘한 숫자를 더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롯데 지주와 호텔 롯데, 그리고 롯데케미칼이라는 그룹의 세 기둥이 짊어진 부채의 총합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이 세 핵심 계열사의 총 차입금은 35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35조 원이라는 금액은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실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이 거대한 빚더미가 줄어들기는커녕 최근 5년 사이에 10조 원이나 폭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은 미래를 위한 공장 증설이나 신사업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것이 정상적인 경영입니다. 그러나 롯데는 벌어들인 수익으로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빚으로 기존의 빚을 메꾸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생존 체력을 보여주는 이자 보상 배율을 살펴보면 롯데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가혹한지 단번에 드러납니다. 이 지표가 1보다 낮으면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인데 롯데케미칼은 현재 마이너스입니다. 돈을 벌어 이자를 갚기는커녕 사업을 하면 할수록 원금마저 까먹고 있는 처참한 적자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금융권 전문가들은 지주와 케미칼, 그리고 건설까지 모든 계열사의 현금 창출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경고합니다. 과거에는 그룹 내 한 곳이 어려우면 다른 곳이 도와줄 여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롯데의 든든한 금고 역할을 하던 핵심 계열사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첫 번째 결정적인 원인은 과거 롯데그룹의 화려한 캐시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의 유례없는 몰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석유를 원료로 플라스틱 기초 소재를 만드는 롯데케미칼은 과거 중국 수출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자급자족을 넘어 저가 공세로 역수출을 시작하자 롯데의 설 자리는 순식간에 좁아지고 말았습니다. 동네에서 독점하던 치킨집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반값 세일을 하며 들어온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속된 적자는 롯데케미칼이 처한 위기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수조 원의 적자가 쌓이면서 그룹 전체에 현금을 공급하던 든든한 효자가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효자가 빚쟁이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반전은 롯데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위기의 원인은 롯데건설이 안고 있는 거대한 폭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건물을 짓기 전 미래의 분양 수익을 담보로 거액의 자금을 미리 빌리는 금융 기법입니다. 계획대로 분양이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그 모든 빚은 건설사의 몫이 됩니다. 2024년 초 롯데건설이 짊어진 잠재적 채무인 우발 채무는 6조 8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롯데 측은 이 부채를 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고 발표했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의구심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빚이 실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로 조용히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과 롯데물산 같은 형제 기업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지분을 사주는 방식으로 롯데건설을 떠받쳤습니다. 결국 롯데건설의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혈관으로 독이 퍼져나가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여전히 지방의 미분양 위험이 높기 때문에 롯데건설의 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롯데가 석유화학의 한계를 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사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은 2022년에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배터리 필수 소재인 동박시장을 선점하여 그룹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는 캐즘 현상이 발생하며 상황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꾼 이 회사는 2025년 3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2조 원이 넘는 거금을 투자했는데 수익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룹의 현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야구로 치면 승리를 굳히기 위해 등판시킨 구원 투수가 오히려 점수를 내주며 경기를 그르치고 있는 꼴입니다. 이제 롯데그룹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금융적 위협인 크로스 디폴트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크로스 디폴트는 한 계열사에서 부도가 발생하면 다른 계열사의 빚도 즉시 갚아야 하는 연쇄 반응 조항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혔을 때 한 구역의 침수가 배 전체로 퍼지는 것과 같습니다. 롯데 지주가 돈을 빌릴 때 자회사가 무너지면 지주의 빚도 당장 갚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재무 조건을 지키지 못해 약 2조 원 규모의 회사채가 위기에 처했던 사례가 이미 있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만기 전이라도 당장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 이익 상실 조항이 발동될 뻔한 것입니다. 다행히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통해 급한 불은 껐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여천 NCC와 같이 특정 계열사의 신용 등급이 한 단계만 더 떨어져도 대규모 채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특약도 존재합니다. 롯데케미칼 역시 신용 등급 하락이 계속되면 이와 같은 파국적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롯데건설에서 문제가 생기면 롯데케미칼이 흔들리고 결국 롯데 지주까지 연쇄적으로 침몰하는 구조입니다. 마치 타이타닉호의 한 구역에 물이 차면 다른 구역까지 모두 침수되어 결국 배 전체가 가라앉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연쇄부도의 비극은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과거에도 끔찍한 현실로 나타났던 전례가 있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 당시 재계 서열이 위였던 대우그룹의 붕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우자동차와 대우전자, 그리고 대우건설 등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던 거대 그룹의 몰락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과도한 차입, 그리고 핵심 사업의 경쟁력 상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2013년에는 동양시멘트와 동양증권을 거느렸던 동양그룹이 계열사 간 자금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했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위기설이 돌고 그룹이 강력히 부인했으나 결국 파국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형 그룹의 붕괴 전에는 항상 여러 가지 명확한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지금 롯데그룹에서도 핵심 계열사의 3년 연속 적자, 신용 등급 연속 강등, 회사채 발행 난항 등
심상치 않은 신호들이 포착됩니다. 물론 롯데가 과거 대우나 동양처럼 똑같이 무너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차이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롯데그룹은 여전히 71조 원이 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위기의 명백한 신호들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어 롯데케미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쓰러진다고 가정해 봅시다. 1차적인 충격은 롯데케미칼 지분 25%를 보유한 롯데지주에게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회사인 롯데케미칼의 주가가 폭락하면 모기업인 롯데지주의 장부상 자산 가치는 순식간에 증발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매년 롯데케미칼로부터 들어오던 막대한 배당금 수익이 끊기면서 지주의 현금 흐름은 마비될 우려가 큽니다. 2차적인 충격은 롯데케미칼이 최대 주주로 있는 롯데건설에게 전이되어 자금줄이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 지분의 43.79%를 보유하며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돈줄이던 케미칼이 무너지면 건설 또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이 부족해 연쇄 붕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호텔 롯데와 롯데물산처럼 롯데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다른 계열사로 번져나갑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형제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동시에 악화되는 집단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3차 충격은 기업 내부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반과 우리 시민들의 일상으로까지 무섭게 파고들 것입니다. 롯데그룹은 유통과 화학, 그리고 건설과 식품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수만 개의 협력업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롯데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면 중소협력업체들은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 참담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는 곧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규모 실업 사태로 번져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악을 가정한 시나리오이며 롯데가 당장 오늘 내일 무너진다는 극단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파국적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이 당면한 위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째는 돈을 벌어들이는 동력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롯데케미칼은 3년째 적자에 빠져 있고 야심차게 인수한 신사업마저 현금을 빨아들이는 구멍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룹 전체의 빚이 지난 5년 동안 10조 원이나 늘어나며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모든 계열사가 하나로 묶여 있어 한 곳의 침몰이 전체의 침몰로 이어지는 위험한 타이타닉 구조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만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롯데가 살기 위해서는 우선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과감하게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미 파키스탄 자회사나 롯데렌탈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의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자산 매각과 더불어 적자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살릴 수 있는 핵심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합니다. 또한 시장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지라시 사태에서 보았듯이 불투명한 정보는 시장의 불신을 키우고 결국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재무 상황과 뼈를 깎는 구조 조정 계획을 공개하여 채권자와 투자자들을 다시 설득해내야 할 시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롯데그룹의 투자를 고려 중이거나 관심이 있다면 다음에 4가지 지표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로 롯데케미칼의 분기 실적을 체크하여 적자폭이 실제로 줄어들고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이 롯데의 신용 등급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그 변화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십시오. 세 번째로 롯데가 발표한 자산 매각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으며 유동성이 확보되는지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롯데 계열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의 금리가 시장 평균보다 얼마나 높은지 변동성을 확인하십시오. 금리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시장이 여전히 롯데의 재무 건전성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온 롯데그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시험대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혁신만이 롯데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롯데그룹의 앞날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 대우그룹의 사례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지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롯데그룹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함께 토론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더 나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를 관통하는 핵심 이슈를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게 분석하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롯데그룹의 위기와 생존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리포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